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서 차트 분석 원리, 논리적 사고 과정, 타점 잡는 방법,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1등 이노메트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모난 박스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집봉이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 캔들입니다. 이 패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패턴인데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이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은 상한가가 나오기보다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캔들은 세력들이 만든 공격형 매집 캔들입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가진 종목 두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타점 잡는 훈련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이런 패턴이었죠. 매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윗꼬리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공격형 매집 캔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녀공장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보시면 매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 캔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공격형 매집 캔들입니다. 말 그대로 세력들이 돈을 좀 써가면서 앞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캔들을 만든 겁니다.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문배철광과 마녀공장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매집봉이 똑같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상한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윗꼬리가 아니라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캔들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매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한가 캔들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마녀공장과 문배철광과 비슷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상한가 캔들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달리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봤던 마녀공장과 문배철광은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나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보나 타점을 잡기 힘든 패턴이었고요. 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했으니까 분봉 살펴보면서 매물대랑 같이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때 상한가 났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1번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패턴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봉으로 넘어가서 앞에 매물대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나오죠. 여기 매물대 쌓여 있고요. 여기도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물대가 없었더라면 내일 시가 갭이 높게 뜨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공격적인 베팅이 가능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단기 투자, 스윙 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1060원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물린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보입니다. 이분들 평단가는 약 9,500원에서부터 12,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내일 갭이 뜰 때 어떻게 행동할 확률이 높을까요? 흔들게 된다면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많은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 물량에 막히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시가 매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게 우리가 종가 라인 지지하는 음봉 캔들이나 도지 캔들, 팽이형 캔들 보고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조금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은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은 첫 번째 매집봉입니다. 이 두 개의 캔들을 보자마자 매집봉이라고 바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배철광과 마녀공장과 같이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과 지금처럼 상한가가 나왔을 때의 타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타점을 달리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일 매매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한가 이후에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논리적인 매매가 아니고요. 뇌동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차트 분석 과정, 논리적인 과정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에는 세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너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따따블을 가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매집을 하고 나서 상한가에 도달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한가에 갔으니까 습관적으로 분봉을 봐야겠죠. 분봉을 보니까 한 번도 풀리지 않고 12시 50분 이후에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모습입니다. 이러면 1번 패턴이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매물대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가 갭이 높게 뜨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장 초반에 들어가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패턴입니다. 보시면 상장 당일에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다음날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 살펴봤을 때 세력들이 완벽하게 물량을 덜어냈다라고 볼 수 없고 바닥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다시 매집한 다음에 주가를 올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여기서 털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서 물량을 덜어내지 않고 전고점 부근까지 가서 덜어내거나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물량을 덜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짧게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투자 종목으로 분류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봉 L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간 종목입니다. 습관적으로 분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닫고 나서 풀고 닫고 나서 풀고 굉장히 좋지 못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3번 패턴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3번 패턴일 때는 일단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종목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 스윙 관점에서는 대봉 LS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종목과 차트 패턴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팽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눌림 캔들이 형성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조금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단 상한가의 종가나 1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대봉 LS도 대화제약처럼 다음날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결과론이죠. 우리는 결과론에 의존하면 안 되고 항상 확률, 논리, 기준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봉 LS는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한가의 종가 121선 기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모아가다가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제약과 대봉 LS 정말 비슷한 패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패턴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등 T-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올라가는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상승 N파라고 하는데 상승 N파는 보통 종가에 들어갈 것인지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것인지 비중을 낮춰서 들어갈 것인지 되게 많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한가에 간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없고 다음날 시가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분봉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분봉 보겠습니다. 아까 대봉 LS와는 다르게 이때 보시면 9시 46분에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풀었다가 바로 닫힌 것은 세력들이 닫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대봉 LS와는 다르게 이거는 2번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는 이때 닫고 나서 풀고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분명 풀려 있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닫고 나서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3번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2번으로 분류하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으로 넘어와서 매물대랑 패턴 같이 분석해 봐야겠죠. 매물대 보시면 강하게 쌓인 매물대는 17,500원부터
25,000원 정도까지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12,420원입니다.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면 충분히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패턴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지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때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캔들, 상한가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T로보틱스랑 비슷한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은 다음날 시가 갭이 낮게 형성되면 충분히 시가 매매 관점에서 치고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는 스윙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짧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단기 투자 종목으로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드는 시가총액이 419억이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미만인 종목, 정치 테마주, 환기 종목, 당일 신규 상장주 다 제외합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는 모두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종목 CCS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환기 종목입니다. 앞에 환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환기 종목이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 매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YMT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박스권이 만들어졌다가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박스권의 상단 부근까지 장대양봉 캔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패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선 박스권의 거래대금과 여기 거래대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대양봉 나왔을 때의 거래대금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의 거래대금보다 오늘 상승 파동 나올 때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모두 구체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드리자면 앞에 있는 박스권 물량들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조금 던졌는데 그 물량을 세력들이 어느 정도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타점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패턴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만 아니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팽이형 캔들이고요. 도지 캔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망치도 괜찮고요. 이 유성형 캔들, 장대 음봉 캔들만 아니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때 눌림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일 승부에서 당일 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분류하긴 그렇고요. 이거는 스윙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한 1, 2거래일 정도 단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YMT는 여기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티브링크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고요.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처럼 신규 상장 당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진 케이스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이랑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름 테라퓨틱도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죠. 모티브링크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항상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2등 위너스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주로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모티브링크가 대장주일까요? 위너스가 대장주일까요? 당연히 위너스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상한가를 간 종목은 신규 상장 중에서 위너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선 모티브링크처럼 이동주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너스와 같은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굳이 차트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요. 위너스 한 종목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S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28억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코디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대양봉이 윗골에 달린 채 나오고 나서 횡보하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에이지그랜드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 놨죠. 보통 상한가가 바닥 구간에서 간다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바닥을 찍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한가 이후에 바로 주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를 올리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패턴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디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장대 양봉이 바닥 구간에서 나왔으니까 다음날 12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지 않고 일부러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 라인 부근까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올라갈 때 팔 수 있다라는 패턴인데, 아까 에이징랜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왔었죠. 그런데 코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아니라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일 수 있겠지만, 핵심 차이점은 바로 캔들의 형태가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아까 에이징랜드 보시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때 700억 들어왔고요. 다음날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양봉 나왔을 때는 2,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디라는 종목 보시면 11억, 3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은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디라는 종목은 단기 투자 종목, 스윙 투자 종목에 모두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실 때, 거래 대금이 너무 안 들어오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20억, 49억, 47억 그렇게 많이 들어오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때 보시면 1,400억, 오늘은 1,9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낸 거래 대금이라고 할 수 없고요. 세력들이 만든 거래 대금입니다. 세력들이 이런 거래 대금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패턴은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도지가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장대 양봉, 도지,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양봉, 음봉,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패턴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의 위치입니다. 이게 121선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걸치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1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타점과 확률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눌릴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기 투자로 들어가기보다는 스윙으로 분류하고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제가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121선 아래에서 기준봉이 나왔는데,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기준봉이 나오고 도지 두 개 나온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기준봉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노펙스처럼 아래에서 나오는 종목이 있을까요?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1선 아래에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장대양봉, 도지, 장대양봉, 혹은 장대양봉, 음봉, 장대양봉, 음봉, 이런 패턴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21선 아래에 있는지 121선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휴원스 글로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기준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크게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 매매입니다. 48,75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장중 매매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기계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은 전업 투자자분들보다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기에 좋은 패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패턴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단타에 넣어두고요. 스윙에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등 B2N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칙에 의하면 500억 미만인 종목은 절대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17억이죠. 이런 종목은 무조건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 15등 클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기준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준봉이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 매매할 수 있다라고 방금 설명드렸는데 여기 돌파할 때랑 여기 눌릴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파하기 직전에 캔들이 나왔으니까 내일 시가 갭이 뜨면서 돌파한다면 호가창 분석을 통해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에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실시간으로 호가창 분석을 하면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고가권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업무 보셔야 되는데 장중에 변동폭이 심하면 휴대폰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업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이 패턴도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등 오늘 ENM 시가총액 117억이니까 이거는 좀 패스하고요. 17등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스윙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은 당일 매수해서 매도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되게 지루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패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언트라는 종목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고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 추세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금 살펴본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처럼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리언트라는 종목과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LKKM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대장주만 보면 됩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에서 위너스라는 종목이 올랐고요. 모티브링크라는 종목이 뒤따라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등주가 LKKM인데 우리가 모티브링크도 2등주라는 이유로 매매를 안 하기로 했는데 3등주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너스가 굳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종목을 분석하고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등 이니텍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종목인데 지금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매물대를 소화하고 추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장중 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 가까이 상승 랠리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가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가면 됩니다. 어차피 세력들은 지금 물량을 매집한 상황이고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없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손절 라인 잡고 짧게 보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클로봇, 휴온스 글로벌과 비슷한 패턴이죠.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기준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이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눌릴 때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모아가고
상단 라인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단타로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스윙 관점에서도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추가적인 강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